미국 연방정부가 원숭이 두창 감염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감염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뉴욕주에서는 이제 1,000명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와이파이 관련 설비를 전체 노선에 확대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5선 거구의 조시 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이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재선 캠페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도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으며 추가 가격 상승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절대로 맞힐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혀 2.25%에서 2.50% 수준으로 상승해 한국의 기준금리 2.25%보다 높아지게 됐습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 두 달 연속 이례적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연준은 물가 잡기에 초점을 둔 강경 노선을 당분간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원숭이 두창 감염 확산에 대응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백악관과 보건당국이 확산 추세인 원숭이 두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 공중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백악관 조정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23일 전격적으로 원숭이 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 세계 원숭이 두창 확진자 수는 75개국에서 1만 805명이 확인됐으며 미국에서는 3,887명으로 전 세계에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뉴욕주의 감염자 수는 990명으로 미 전체 감염자 수의 28.4%에 달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원숭이 두창 감염자 3명 가운데 1명은 뉴욕주에서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21일 기준 830명과 비교하면 나흘 만에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산 속도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텍사스주 등 6곳이 뉴욕의 뒤를 이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81명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는 동성애나 양성애 집단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인됐지만 사태가 심화하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전방위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늦어도 이번 주 후반에는 80만 회 분량의 추가 백신 확보를 발표하며 비상사태 선포도 진행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6일 원숭이 두창 자체 진단검사 확대와 백신 확보 등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퀘스트 다이아그노틱스가 뉴욕주 보건국에 신청한 실시간 PCR 진단검사기 사용을 승인했는데 이 검사는 감염 의심자의 수포성 발진 또는 농포 등에서 면봉으로 채취한 샘플을 사용해 보다 정확한 감염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정부 지정 검사소 외 사설 검사소에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이나 와이파이를 잘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MTA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시 전체 노선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도의 전상 기자입니다.
MTA 젠 올리버 회장은 승객들이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를 모든 지하 터널에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와이파이가 제공되지 않는 지상에 위치한 역사에도 필요한 장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동 중인 전철과 뉴욕 시내 모든 지하 역사에 휴대폰과 와이파이 설비를 설치하는 이 프로젝트는 완료까지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객들은 이동 중 업무를 볼 수 있고 응급 상황을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장점 등을 언급하며 MTA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의 영향으로 승객 수는 감소했고 적어도 2035년이 돼야 승객 수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MTA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이번 프로젝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MTA에 할당된 연방정부의 팬데믹 구호기금은 2024년이면 모두 소진돼 2025년부터 연간 약 25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TA 측은 보다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연방의 구호기금을 사용해 적자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MTA는 이번 와이파이 프로젝트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역사 내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L 열차의 이스트리버 터널 안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5선거구의 저스 가타이머 연방하원 의원이 어제 뉴저지 한인 동포회관에 방문해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한인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 1시 테너플라이에 위치한 KCC 한인 동포회관에 조시 가타이머 연방하원 의원이 방문했습니다. 가타이머 연방하원 의원이 대표하는 뉴저지 5선거구는 지난해 확정된 선거구 재조정 결과에 따라 팰리세이드 팍, 포트리, 테너플라이 등 버겐 카운티 동부의 한인 밀집 타운들이 다수 편입돼 포함됐습니다. 이날 가타이머 의원이 마련한 자리에는 마크 지나 테너플라이 시장과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 앨렌박 뉴저지주 하원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이창원 뉴저지 한인회장,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 주민들, AAYC 등 한인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타이머 의원은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증오범죄와 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한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타이머 의원은 북부 뉴저지의 강점은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AAPI 커뮤니티라며 그들의 지원을 받게 돼 매우 영광이며 뉴저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하루 종일 일을 하는 커뮤니티 리더들과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 또 주민들을 위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가족을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hen I've been talking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particular, which is so vibrant in my district and very exciting for me to represent even more Korean Americans, and the message is clear. We got to work together, Democrats and Republicans, to get things done for our community, make sure we protect our small businesses, making sure that we keep our communities safe, called the Invest and Protect Act to support, but the end, and also standing up to hate crimes. 자리에 참석한 이창원 뉴저지 한인회장은 이 자리의 핵심은 우리가 서로를 지원하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해 지칠 줄 모르는 가타이머 의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AAYC의 공동 창립자인 이윤지 이사는 나는 오늘 가타이머 의원의 재선 캠페인을 지지하기 위해 왔다며 그가 뉴저지 주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많은 법안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타이머 의원은 다른 정치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저시 가타이머 의원은 미국 시크교 의회 간부회와 대만 간부회의 회원으로 최근 가타이머 의원이 지지한 초당적 법안이 통과돼 최초의 AAPI 국립박물관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고 이를 위한 결의안에 공동 후원했으며 베트남 참전 용사 및 한인 재향군인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2개의 수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와 대출 프로그램이 속한 행정부의 패키지 법안의 통과에도 기여했습니다. 이외에도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해결과
연료 및 에너지 가격 인하, 처방약 및 보육비 절감 등을 위한 경제성 성격의 법안 마련과 북부 뉴저지의 도로 및 교량 수리, 터널 건설, 투자, 식수 정화 등을 위한 초당적 기반시설 법안 마련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이 가격을 줄줄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가격 상승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찬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기업 맥도날드는 러시아를 제외한 매장 매출이 전략적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인해 10% 가까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도브 등 생활용품 브랜드를 보유한 유니레버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반적인 제품 가격을 11.2% 인상했다고 밝혔으며 하기스 브랜드로 알려진 킴벌리 클라크의 순판매 가격은 9% 인상됐습니다. 글로벌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오는 9월부터 유럽에서 자사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프라임 요금을 최대 43%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은 목재 펄프에서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을 올려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물가 오름세는 미국에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고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보다 싼 제품으로 옮겨가는 등 쇼핑 행태도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 알버트스는 고객들이 쌀, 콩, 기름 등 다른 제품을 더 싸게 구입하고 있으며 종종 신용품점의 자체 브랜드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도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빅맥 등 품목 비용 인상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저소득층 고객들이 저렴한 메뉴를 찾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은 비용 상승이 지속되면서 가격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맥도날드는 유럽에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니레버는 가격 인상으로 인해 판매가 2% 감소했지만 추가 인상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이 승인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부모 5명 중 2명은 절대로 맞히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들의 가장 큰 우려는 잠재적 부작용과 백신의 효능에 대한 연구의 부족 등이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이 미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세 미만 자녀를 둔 응답자의 43%는 절대로 백신을 맞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7%는 더 기다려보겠다고 답했고 13%는 접종이 의무화될 경우에만 맞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백신을 접종한 부모 중에서도 자녀에게는 맞히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응답자 중 백신을 맞췄다는 사람은 7%였고 곧장 백신을 맞히겠다고 답한 사람은 10%로 적극적으로 맞히겠다는 의향을 가진 사람이 17%에 그친 셈입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모들의 가장 큰 우려는 잠재적 부작용과 백신의 효능, 부작용에 대한 연구의 부족 등이었습니다. 5세 미만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겠다는 부모의 19%는 백신이 새로 나와서 또는 시험 연구가 부족해서를 이유로 꼽았고 14%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13%는 안전 우려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졌는데 공화당 성향 부모 중 절대 맞히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64%로 같은 응답을 한 민주당 쪽 부모 21%보다 3배가 더 많았습니다. 반면 민주당 성향 부모의 15%는 이미 맞췄다, 23%는 곧장 맞히겠다고 답했지만 공화당 성향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3%에 그쳤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마크 무셀라 버겐 카운티 검사장의 발표에 따르면 뉴저지 클로스터에 거주하는 25세 한인 대학생 존 S. 소 씨가 아동 포르노 소지 및 배포 혐의로 지난 22일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포는 제이슨 러브 버겐 카운티 검찰청장의 지휘 아래 버겐 카운티 사이버 범죄 태스크포스와 클로스터, 잉그루드, 린더허스트 경찰서의 협조로 수사가 펼쳐졌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대원들이 수개월간에 걸친 인터넷 아동 포르노 수사 과정에서 힐사이드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소 씨의 자택을 수색한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소 씨는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 항목을 시청하고 다운로드를 통해 소지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배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소 씨는 파라무스 지역에서 2급 아동 포르노 배포 혐의와 3급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 등으로 체포됐으며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후 법원 출두를 조건으로 석방됐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제16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재외동포 정부 포상에 후보자로 개인 143명, 단체 12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김재현 이노비 사무총장, 박연환 태권도 아카데미 관장, 변종덕 21 희망재단 이사장, 전문종 커네티컷 한인회 상임이사, 조원훈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 회장 등이 세계 한인의 날 재외동포 정부 포상 후보자로 선정됐습니다. 단체로는 필라델피아 한인회,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 협회 등이 포상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재외동포 정부 포상은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입니다. 뉴저지주를 중심으로 아마존 고객들을 표적으로 삼은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 사기는 아마존 주문 처리라는 이름의 발신자 번호로 걸려오며 고객의 아마존 계정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했다, 혹은 맥북 프로와 애플 에어팟 등을 주문한 적이 있냐며 고객 계정이 해킹돼 고가의 물건이 주문된 듯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건을 주문하지 않았다면 1번을 눌러 아마존 사기 담당 부서로 연결해주겠다고 안내한 후 1번을 누르면 잘못된 주문에 대한 환불을 제공하겠다며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의 사기 수법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의 수십 개 사업체가 심각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800만 이상을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 전액은 노숙자 지원 기금을 통해 비영리 단체인 브레이킹 그라운드의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투입됩니다. 브레이킹 그라운드는 거리에 머무는 노숙자들,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올 가을까지 뉴욕시 지역에 더 많은 아울리치 팀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노숙자 지원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은 블랙록 앤 블랙스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멜라이프 재단, 메스터카드, JP모건 체이스 금융사, 부동산 회사 로펌 등이 포함됐습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22-2023 전국 최고 병원 순위에서 뉴욕대 랭건 병원은 뉴욕 일환 1위, 전국 순위는 지난해 8위에서 5단계나 상승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병원은 최고 병원 아너롤의 이름을 올린 뉴욕 일대 병원에는 지난해까지 21년 동안 뉴욕시 최고의 병원으로 꼽혔던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으로 각각 뉴욕 일원 랭킹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베이사이드와 나소 카운티 거주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롱아일랜드 매나셋의 놀쇼어 병원은 뉴욕 일원 순위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 병원 가운데는 모리스 카운티의 모리스타운 병원이 1위,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버겐 카운티 해켄색 대학병원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